안녕하세요. 요즘 파주의 이면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오니까 그러게요. 참 좋네요. 근데 좀 축 처지는 게 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부침개를 부쳐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럴 때는 비하고 부침개에 상관관계가 난 무슨 논문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비 오면 다 부침개를 얘기하는데 노래의 영향이 컸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 그거랑 그쵸. 그거랑 다른가? 거기 비 얘기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돈하고 빈대떡과 네, 매 만든 거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네. 비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저 아직 못 봤네요. 어떤? 지난호 네. 퀴즈에 대한 그러게요. 근데 퀴즈 답변. 네? 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제 페이스북에다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분은 하나 올리고 그리고 제 지인이 두 개를 올렸더라고요. 정답이에요? 둘 다 정답인데 아. 따로따로 올려갖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명하고 저는 한 명하고 그럼 세 명한테 제가 가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봐 주세요. 제 지인은 미국에 있는데 제가 대신 맞는 걸로. 안 되겠습니다. 상품 퀴즈 당첨 실명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두 명에게 가지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금방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IQ가 140인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저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가 한 11회차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네. 파주 지역 신문을 읽다가 조금 큰 이슈라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지역 신문 두 군데에서 조금 기사를 발췌해가지고 그거를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 그 파주에서 신문사에서 기사로 낸 헤드라인이 LH는 땅 장사, 파주시는 공범자, LH는 웃음바다, 주민은 눈물바다. 라임이 되게 좋아요.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파주에서 기사화 시킨 건데 간단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원래 여기 지금 지도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게 있잖아요. A36, 35, 3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립, 그러니까 4층 이하의 오피스 연립 주택 단지로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곳에 용도 변경을 LH가 신청을 합니다. 파주시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층이죠? 4층 주택단지의 4층 주택단지와 오피스 단지를 용도 변경을 파주시에 신청을 해요. 그럼 파주시가 특히 여기 6단지 바로 옆에 있는 A36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다음 날 바로 용도 변경을 해줘요. 파주시에서. 그래서 15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래가 4층 연립주택단지였는데 15층이 들어오면 교통 문제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소음, 공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가 산들 초등학교인가 그래요. 그래서 학교 교통 복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일어선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그거를 한 번에 4층에서 13층을 올린 게 아니라 13번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의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3번이나 이렇게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하는데 그거를 파주시에서 뭐 제약도 없이 계속적으로 13번을 승인을 해줬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뭐 기사가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A36 여기가 이제 4층이었잖아요. 네. 4층을 이제 2013년 6월 달에 이거를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해요. 6월 27일 날 LH공사가 파주시에 용도 변경을 여기가 4층인데 7층 아파트로 네.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라고 하니까 27일 날 신청했는데 바로 다음 날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0월 달에 다시 이 7층을 다시 7층으로 바꿨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7층으로도 네. 수익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제 일반 주택 그 건설업자들이 이 땅을 사지를 않으니까 LH가 다시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의 합리적인 계획 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다시 이거를 7층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걸 15층으로 다시 바꿔요. 네. 그래서 이 A36 단지를 15층짜리 고층 아파트로 변경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A35와 A37도 같이 승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이 150% 이상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4층 아파트가 들어오는 용도로 해서 주변 아파트 단지가 다 조성돼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산들초등학교, 여기 산내초등학교인데 이런 그 학교 단지도 다 계획돼 있었던 건데 지금 4층이 15층으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용적률이 150% 이상이 아니라 150%가 되는 거죠. 150% 150%. 이상이 될 수는 없고 150%고 A37은 145%로 네네. 용적률이 상향이 네네. 됐다는. 근데 왜 이렇게 해줬느냐라는 것을 봤었더니 네. 그 앞에 보니까 그 운정 1, 2지구 사업을 LH공사와 파주시가 각각 50% 비율로 공동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총 8,800억의 네. 손실을 발생했다 하고 그거를 파주시에 보전 4,400억을 보전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LH랑 파주시가 이 운정 3지구 이제 공동 시행자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8,800억의 적자가 났으니 LH가 파주시한테 반을 내놔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파주시가 이 A36, A35, 37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줘서 여기서 개발 이익이 나오게끔 하고 그래서 파주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이게 4,400억의 적자 손실의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주민들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15층으로 우선 용도 변경한 다음에 그걸 또 일괄적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대방건설과 했는데 이 대방건설에 입찰금 30억만 걸고 추첨을 해서 대방건설이 네. 이 땅을 LH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블럭이 총 면적이 27,875평이고 매각대금 총액이 1,604억 6천만 원인 거죠. 네. 이게 합치면 다. 그리고 총 입주 세대는 1,104세대가 되는데 실제로 보통 이 땅을 말하자면은 LH가 대방건설에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1,604억이면 보통 10%를 입찰 금액으로 내요. 네네. 그럼 10%면 얼마죠? 160억이죠. 160억이죠. 그런데 대방건설은 입찰금을 30억만 내고 이 땅을 불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대방건설이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개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헌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파주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취재가 아직 파주시에 그래서 이제 파주시에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은 LH공사와의 적자 손실금 때문에 이쪽에 여기를 용적률을 높여줘서 이익을 나게끔 해서 파주시가 이제 그런 자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파주시에 따졌는데
파주시의 신정하 도시개발국장은 이제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 네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할 때 여러 부서랑 심의를 했고 그다음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조권 조망권 부분은 자기가 검토 못했지만 다른 부분은 소관부서와 검토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통일 기반 조성과 신도시 개발팀의 이재원 주무관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원래 4층짜리였는데 15층으로 바꾼다고 하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했었는데 이 이재원 주무관은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것이 불법이거나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파주시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만 그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죄송하다 이런 사과하는 이런 정도의 뉘앙스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네. 하자 없다. 예. 법적 절차 다 밟았다. 네. 문제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끝난 일이다.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주민들께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 지금 A36블록 있죠, 여기? 예. 여기 이제 6단지, 산내마을 6단지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 A36블록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불법, A36블록 불법 용도 변경 반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추진위에서는 이제 파주시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탈했다. 그래서 파주시는 여기 지금 대방건설이 이 땅을 샀잖아요. 네네. 대방건설에게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4층 연립을 지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피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파주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가 타당한 것 같거든요. 아니 왜 4층짜리를 갑자기 용도 변경을 하고 또 용도 변경 계획서를 내면 바로 다음날 승인을 해주고 네네.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대방건설이 총 입찰 금액의 10%인 160억을 놓고 이제 그 매각 입찰에 임해야 되는데 30억만 놓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고 특히 이 과정에서 LH가 뭐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파주시가 왜 네네. 주민들이 과 약속돼 있던 이 용도 운정 3지구의 요 용도에 대해서 네네. 변경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이제 자원에서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요식적으로 그냥 네네네. 하고 넘어갔다 이거죠. 그리고 묻지도 않았죠. 예. 공청회도 없고 그다음에는 본인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부서 간에 협의를 했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넘어갔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또 시의원들도 그 시정 질문이나 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네.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도 한번 조금 주민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또 시청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과연 법적인 절차가 하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챙겨서 다시 한번 볼 네네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3지구의 이용욱 의원이랑 윤희정 의원이 이런 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과도하게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네. 실제로 주민들은 아니 용도 변경할 때 가만히 있다가 매각해갖고 30억을 받아서 땅을 팔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그 맨 처음에 출발이 있잖아요. 네. 그 3지구 할 때 LH공사와 파주시가 이제 50%에서 이제 공동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지구 이제 주택 단지를 개발하면서 나는 개발 이익을
개발 이익이 있는지, 개발 손실이 되는지를 파주시가 챙겨야죠. 그렇죠. 근데 LH가 낸 서류를 LH가 여기 어느 지구 A블록을 개발해서 얼마 손실을 받고 얼마 이익을 받고 이런 서류들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련 부서에서 이거 자료를 다 챙겨서 A블록은 흑자가 100억, 뭐 그다음에는 B블록은 적자가 2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LH로 하여금 개발 이익에 대해서 아니면 개발 손실에 대해서 검증하면서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파주시는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LH공사가 얘기하는 8,800억의 8,800억이라는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거. 손실 났다. 그래. 이렇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삼성 지축 지구에 이제 그 같은 경우는 고양시 이재중 고양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요번에 이제 시의원 아니 국회의원이 된 한준우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삼성 지역을 이제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수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LH를 계속 압박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현장 사무실을 이재준 시장도 찾아가고 그다음 이준호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아예 거기 진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환승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그 설치 비용을 LH가 부담하도록 해서 지역의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건설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는 하여간 8,800억 손실로부터도 손실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파주시랑 파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그렇게 고양시처럼 좀 적극적으로 민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해소하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관의 편에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좀 조심한 판단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잘 해서 해결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지금 이제 아주 그 광폭의 개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교화 운정지구에 3지구도 생기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지역이 변하고 있어요. 논이 없어지고 밭이 없어지고 산도 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재도 이제 뭐죠? 그 공사 과정에서 발굴되면 다른 대학이나 뭐 부설 박물관 같은데 이제 비치하고 우리는 없잖아요, 박물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산도 잃고 그 맑은 논도 잃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개발을 아니할 수 없으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역 주민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발로 인하여 환수된 이익을 균등하게 지역 발전에 쓰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감시하고 공사가 자기 이익에 치중하는 것을 이제 막는 역할을 파주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안타깝고요. 영상을 통해서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시장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고 LH의 웃음바다 뒤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사안은 지금 김석종 기자님께서 계속 후속 취재가 있을 거죠? 네, 그 후속 취재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